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거 요새 진짜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AI 이미지 과연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돈 받고 팔면 그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요새 챗GPT로 이제 사진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최근 오픈AI가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정말 성능이 무시무시해요. 샘 얼트만 본인이 자기 사진을 일본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GPT가 사용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샘 얼트만이 우리 GPT가 녹고 있다면서 이게 무료 이용자들한테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유료 이용자가 폭증하기 시작하죠. 샘은 다시 챗GPT 출시 때 이용자가 100만 명 느는데 5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 할 정도니까요. 아주 이미지 효과가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GPT를 학대하면서 요청하는 이 지브리 스타일 그리고 뭐 땡땡땡 스타일 이런 것들은 과연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걸까요? 오늘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결과물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들을 전문가분을 모시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최승재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GPT가 이제 지브리 이미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풍류, 스타일 이런 것도 저작권이 있나요? 스타일이 과연 저작권에서 보호가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하고 표현을 저작권은 구별합니다. 표현은 보호를 하는데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는 거죠. 지브리라고 하는 고유의 이제 저희가 느낌이 있죠. 그 이미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따뜻하면서도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의 어떤 스튜디오 지브리의 느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스튜디오 지브리 풍의 생각, 스타일을 가지고 왔다, 아이디어를 썼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의 특정한 어떤 표현된 이미지, 그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쓴다라고 하면 설사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럼 이제 일본이나 미국 해외에서도 아이디어와 표현은 다 구분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미국 판례에서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다이코토미라고 하는 법리를 만들어냈고요. 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 공통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는 그렇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지는 않고요. 더더군다나 저작권은 이 베른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 이후에 여러 조약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튜디오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이용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작권 침해냐라고 물었을 때 결론은 아마도 유사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게 바로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시면 우리가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풍하고 유사한 스타일과 유사한 문제가 게임 규칙이 있어요. 캐주얼 게임이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연속되면 사라지는. 그죠. 무슨 팡 시리즈 같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뭐라고 하냐면 3매치 플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3개가 연속되면 사라지고, 그러면 그런 어떤 3매치 플레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신박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걸 하나도 생각을 안 했을 때 사람들은 3개가 똑같은 게 나오면 사라지네라고 하는 처음 생각을 하면 보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만들어낸 이제 게임 룰이자 무슨 이제 방식이고. 그렇죠. 게임 룰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게임 룰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 그 표현이라고 봐버리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임 못 만들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스타일, 예를 들면 고호풍, 예를 들면 스튜디오 지브리 풍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보호를 해버리면 그런 유의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저작권법의 관점을 놓고 보면 그건 사실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디어를 많이 쓰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 저작권에 한정돼서 그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없을까?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다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부정경쟁 방지법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독특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성과를 가져다가 뺏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퍼블리시티라고 대표적인 게 스칼렛 요한슨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목소리를 써?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해서 퍼블리시티 이슈거든요. 제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걸 봤을 때 특정한 유명인의 목소리라든지 초상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자기 프로필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다 퍼블리시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뭐 약간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럼 결국 남는 이슈는 뭐냐면 성과 모용 이슈가 있는 거예요. 모용이라는 게 허락 없이 무단히 뺏겨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경우에 그죠. 네. 스튜디오 지브리가 그러한 어떤 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10년간 쌓아온 걸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가져다 써?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법은 맞아. 그럼 표현을 보호한다니까 오케이. 그건 보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한 사람이 또는 한 회사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한 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경우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런 법이 따로 없는데 우리는 아예 그걸 법을 만들고 부정경쟁 방지법의 성과는 모형하면 안 된다. 그럼 스튜디오 지브리 풍의 그림을 그냥 가져다 써도 돼라고 했을 때 저작권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제 상당히 이 말을 듣는 분들이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나한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재는 뭐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사례가 없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당장 이제 뭐야 그럼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나라고 걱정을 이 방송 때문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안이 없더라도 약간의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성과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근데 그 성과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내가 몇 번 그려가지고 야 이거는 예를 들면 최승재 스타일이야.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는 스튜디오 지브리니, 예를 들면 뭐 셀러문 스타일이니, 뭐 짱구 스타일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독특하게 어떤 풍이나 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정도면 좀 성과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할 정도. 그런데 이제 항상 위반이냐라는 그건 또 사실은 아니에요. 성과로 볼 수 있지만 그 위반은 또 그렇죠. 아니다. 왜냐하면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위반은 항상 인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부정경쟁 방지법은 말 그대로 경쟁하는 사람들 서로 부정하게 경쟁하지 말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지브리 풍에 수사를 올리고 하진 않아요. 제 상태는 법적 상태가 지금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호한데 제가 굳이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올리지는 않는데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카톡 프사에 쓰고 아니면 뭐 내가 뭐 미니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예를 들면 그걸 올렸다고 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우리 법으로 그걸 금지시킬 수 있나? 그건 저는 사실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일반인들은 그런데 대량으로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이걸 다 돈을 받고 업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만약에 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팔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공간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좀 그거는 이제 위험한가요? 여기 이제 아예 대량으로 업으로 하겠다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거하고 한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일들은 진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럼 반드시 창작자 입장으로 오면은 그런 내 스타일 내가 이제 열심히 그린 화풍이나 내 그림들이 그게 학습이 돼서 남들이 그걸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그렇게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하는 게 가장 유력한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성과 모용에 대한 성과를 타인의 어떤 성과물을 허락 없이 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게 활용될 여지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뭐 그걸로 누가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스타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로는 없는 것 같고 스타일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사건이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근데 우리 개인은 쓰는 건 문제는 없지만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죠. 뭐 선례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성과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요건들이 여전히 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진 않으나 그런 부분은 생각은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자문을 받고 쓰시는 돈을 버시겠다면 뭐 돈 문제만 안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최승재 변호사님 모셔서 오픈 AI가 이제 만들어주는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고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